자, 계속해서 이제 13번의 전속중개 계약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년 문제, 매년 하나 정도는 꼭 나오니까 한번 요 전속중개 계약, 바로 이제 어떤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권리가 있는지, 바로 이제 전속중개 계약, 전적으로 한 집에다 속한다는 전속중개 계약은 한 문제가 꼭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정말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최소한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고요. 과태료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주소까지도, 공개는 등록 주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 공개보다 더 빠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는 한 문제가 아무래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첫 번째는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작성 그리고 교부 그리고 보존을 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작성 교부할 때 서명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서명 그리고 또는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자, 서명 밋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지, 서명 밋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표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밋 그리고 날인. 자, 이런 식으로 서식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서명 또는 그리고 날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작성해서 얼마요? 보존. 자, 보존 기간은 매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얼마라고요?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이제 유효 기간. 전속 하나 부탁합시다. 유효 기간. 3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효 기간 얼마라고요? 3개월. 3개월입니다. 근데 3개월이 원칙인데 짧거나 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3개월보다 길면 3개월로 단축된다. X. 아니면 3개월보다 길면 무효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서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무슨 3개월, 1개월이면 되지. 근데 공장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은 3개월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6개월, 1년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짧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을 볼까요? 작성 교부 아예 보존하지 않았을 때 위반. 이걸 등록 취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정지. 별표 3개월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아니라고요? 등록 취소는 아니다. 자, 정량줄에도 없고 육사줄에도 없고 거기는 이제 공개만 있고 오게입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개가. 자, 이 공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공개하세요. 공개 의무.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공개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여기다 뭐 2주라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7일, 요 7일은 일주일, 뭐 그래도 같습니다. 자, 7일 이내에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뭐 일간신문 그리고 개업공사가 보고 있는 거래정보망입니다. 자, 거래정보망에 이렇게 거래정보망 아니면 또 일간신문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일간신문 여기다 망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간신문 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요? 또는 자, 이것도 치사하게 망과 해놓고 왜 틀렸느냐?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망과 그러면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그런 적이 없다입니다. 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다가 내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두 군데 다가 아니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낼 자리가 없으면 나중에 등록 취소 당하니까 시간 좀 줄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공개를 요청하면은 여기는 그 요청에 뭐를요? 준수. 당연히 그러겠죠. 신문에 내지 마세요 그러면 말 듣고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개를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준수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등록 취소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고 2박 3일 싹싹 빌면 봐주겠다는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 못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에 이제 공개를 했으면 공개 내용을
걔 또 잘못하시면 공개 그러니까 또 치를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 내용입니다. 공개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 지체 없이입니다. 공개할 때가 7일이었습니다. 공개했다고요.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을 공개했는지 통지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뭘로요? 문서로서 아주 꼬박꼬박 귀찮게 문서로서입니다. 구두 X입니다. 자, 구두로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통보했더니 전화로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에 이제 인적사항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인적사항은 요 인적사항이 이제 주소 성명입니다. 주소나 그리고 성명. 근데 여기서 우리 성명은 저당권자가 됐건 건저당권자가 됐건 임차인이 됐건 소유권자가 됐건 다 그 누가 됐건 간에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하면 업무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음번에 당연하겠지만 고지수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 공개는 별표 6개월로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개할 수 없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간중간에 업무를 아주 제일 귀찮은 거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요 상황 그렇게 급하게 안 바뀐다는 상황을 뭐 해야 된다고요? 통보. 가끔씩 여기다 뭐 보고라고도 하는데 통보나 보고나 같은 의미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라고요? 자, 2주 1회. 우리 몇 번 이상입니까? 한 번 이상 잊어먹을 만하면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일주일 7일. 여기는 2주일. 나머지는 지체 없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주 1회 그리고 얼마 1회 이상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다른 건 다 한 번씩입니다. 여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2주마다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뭘로요?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지 또 통보했는데 전화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통보를 안 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최소한이 바로 뭡니까? 업무정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거래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순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 사실을 뭐 한다고요?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귀찮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일까요? 여기 뭐 당연히 통보도 지체 없이. 근데 조심하실 게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를 하냐고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아닙니다.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빨리 삭제시키자. 자, 거래사실입니다. 망에 계속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니은번에 이제 거래사실 누구한테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자, 거래정보 사업자지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요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구두무사 안 따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디귿번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정지를 아까 이제 공개 빼놓고 다 업무정지라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권리입니다. 개업 공인주사의 이제 권리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자, 중개 의뢰인. 자, 의뢰인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위약금. 자, 의뢰인의 이제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계약은 바로 법은 권리 의무 관계 고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위약금을 볼까요? 위약금. 자, 문장 아예 길게 안 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전속. 자, 전속이면 갑인데 전속 개업 공인주사 뭐라고요? 외. 자, 외의 그리고 누구라고요? 다른입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누가요? 을한테 갑 하나밖에 없는데 자, 을에게 거기 가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공사에게 뭐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거래까지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질을 죽여야 보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위약금. 자, 두 번째 위약금은 이제 소개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입니다. 자, 소개해준 상대방과 이제 다방가는 얘기가 여길 겁니다. 상대방과 뭐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그 소개가 원인됐다. 거래가 결과적으로 개업 공인주사가 했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50%가 앞에서 떡 버티고요. 내에서 그리고 소요비용, 쓴비용계입니다. 오죽하면 대문 앞에 방 있으면 했을까? 안 찾아주니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뭐를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기도 상대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소개해준 상대방, 위에는 위약금은
여기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대문 앞에 방이 있으면 했더니 그거 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인 내가 구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을 모여서 발견해서 그리고 거래했을 때에는 우리 선진국은 정말 땡전 한 푼 안 주죠. 선 하나 까딱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신문에 어차피 공개하니까 보수는 줄게. 근데 많이 못 준다, 반 준다. 뒤에는 또 쓴병이니까 전속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80 썼다, 50이에요. 게임입니다. 전속중개 보수에다가 반토막이니까 가격입니다. 그 정도로 보수를 주고요. 근데 전속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 썼다, 쓴병 1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봐라 스스로 이런 경우가 좀 예전에는 나왔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수십 년째 안 내고 있는데 그래도 정리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속중개 계약 한번 보시고요. 옳은 거 조금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썼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한번 옳은 거 보실까요? 전속중개 계약은 강행 규정이 아니며 그렇죠. 그리고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체결을 해도 제재만 얻어맞을 뿐이라는 겁니다. 유효고 그다음 효력은 유효다. 맞습니다. 이걸 또 무효이다.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효. 맞았습니다. 첫 번째 기업번은 옳고.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니은번. 전속기업 공인주사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아니죠. 아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소리 때문에 니은번은 X다 하기입니다. 니은번 들어가 있는 1번 틀렸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개업 공인주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공개 안 했을 때하고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지. 거짓 공개는 업무정지. 별표가 좀 세서 그렇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X. 그 다음 1번 해볼까요? 임대차의 경우에만 취득 관련된 조세.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는 공개해야 하는 것은 그렇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여기는 취득 관련된 조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 맞았네요. 그러셔야 됩니다. 미음번에 이제 아주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상 개업 공인주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서와 같다. 정말 아주 똑같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똑같지 다른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이제 기업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미음번 여기 바로 이제 옳은 걸로 연결이 돼 있고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니르번에서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옳지 않을 거니까요.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뉴번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 관련된 조세나 중개 보수나 실비는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문장 바꿔보고요. 그건 아니죠. 그입니다.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음번은 이제 정확하게 맞으니까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기업번, 미음번, 기업번하고 미음번 그리고 니번은 이제 우리 임대차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했을 때는 거기는 맞지 않고 자 틀렸다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13번은 바로 자 2번이니까 기억하고 니을 잘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내용들에서 이제 14번에서 자 거리정보 사업자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도 자 500명 그리고 2개 그리고 이제 30명 여기도 이제 가로넣기 식으로 자 개업을 딱 가로해 놓고 뭐 들어가게 2개에다가 2개냐 3개냐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를 바로 최근에 30일에 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숫자 그다음에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지정서는 30일 운영 규정은 3개월 망 설치는 1년 거운정 회의를 그래서 30일일 때는 2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지정 취소도 나왔었고 거기입니다. 맨날 1년인데 6개월이다 이렇게 속여서 내봤습니다. 그전에도 속여서 내봤습니다. 우리 거정부 사업자를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가 여기도 반드시 나올 정도로 꼭 매년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자,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보실까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근데 여기는 장관이 이상합니다. 장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아니다. 거기는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지정 신청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X. 장관이 잘못 나와서 그입니다. 2번에 보실까요? 자, 지정 신청할 때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나 그죠?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좀 맞죠, 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운영 규정은 나중이었습니다. 나중이었으니까 2번이 바로 맞았네요. 오히려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었었고요. 자, 지정 신청할 때는 필요 없고 나중에 지정받고 나서 3개월을 따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은 정답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거래정보망의 가입이나 이용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입니다. 이거는 사업자한테 우리 사업자한테 제출을 하고 그 사업자가 모아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을 건데 우리가 경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망을 이용하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어디 가면 3월이 나오긴 나옵니다. 3월 이내에 운영 규정 아닐까요? 거래정보망을 설치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해외 1에서도 봤을 겁니다. 3개월 아닐 건데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짧습니까? 망,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랬는데 1년, 회의를 할 때도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번에는 1년 이내,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한테 통보한다고요? 아니요입니다. 거래가 완성되면 개업 공인주사가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싹 바꿨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번, 14번은 2번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서 이제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 중에서 여기 이제 옳은 것은 뭘까요? 우리 확인 설명도 뭐 당연히 시험 문제 감에서는 나오고요. 실무 가면은 서식 구조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비교 문제까지도 서서히 심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자마자 확인 설명 그리고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뭐 수도 등의 상태, 뭐 수도권 토벽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앞글자 땄었던 게 바로 수도권 토벽이었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취득, 오로지 취득만, 보유 그리고 양도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배워서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 뭐 실무할 때는 간간히 필요가 있어서 배우기는 하지만 설명 대상은 오로지 취득이라는 겁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제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를 받을 수가 있고 확인 설명서는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서식에서도 4가지 서식에 13개, 11개, 9개, 8개 서로 비교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진 능력 그리고 감지기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5번에 보실까요? 자, 중개들 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개로 의뢰받은 즉시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즉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거래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고 했지 즉시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즉시 때문에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요.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우리 매수인은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지 이다가 아니다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임대차의 경우에도 취득 관련된 조세와 세율은 설명을 그렇죠. 임대차의 경우는 정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 공법도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 취득 관련된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요 3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자, 매매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매매할 때 임대차가 있었으면 세입자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그러면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보게 되면 그 고지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임차인에게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누가 낼 거? 임대인이 낼 거를.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1년 정도 내면은 한 돈만 원씩 쌓이면은 한 10만 원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 12, 3만 원대 될 겁니다. 자, 그 돈을 나중에 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기간 끝났을 때.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식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확인해야 된다.
보통 이제 서비스로 정산 같은 걸 또 우리 개업공사가 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팩스로 보내줘요. 바로 장기수송 충당금 매달 얼마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할 필요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없었을 때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지만 소식이 있습니다. 4번 X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있는 거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있다면이 아닙니다. 뭐를 했을 때, 거들었을 때, 중개행위한 그래야 됩니다. 이 문장도 시험 문제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X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있다고 함께 서명 날인 하냐고입니다. 업무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때문에 X입니다. 함께 그냥 서명 나지는 거 무조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거기서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에 이제 3번 그다음에 우리 보증 설정은 아주 간단하네요. 자,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인데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된다. 금액. 그래서 이제 한번 칠판에도 한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때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빠져나갔다. 언제? 자꾸 15일 시험 문제 계속 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빠져나간 돈만 메꿔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보전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바꿀 때는 얼마든지 효력기간 중에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을 뭐 합니까? 보장금액, 보장기관, 보장기관의 소재지, 보증 종목은 아니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얼마가 보장되는지, 어디다가 보증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보증기간이 어디가 있는지, 보장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재가 이제 보증 설정 안 했을 때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고요.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설명 등을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설정 해놓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에서는 보증 설정에 대한 설명인데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확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될까요? 입니다. 나 먼저 공제계약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할까요? 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만 보시면 나중에 옳은 문장만 지금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틀린 문장도 반드시 나오게 될 건데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제사고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공제계약, 우리 보증보험이나 또는 아니면 이제 이 공제나 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사고가 확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날 걸 대비를 해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는 거니까요. 자, 사고가 확정돼 있다는 소리는 사고를 쳐놓고 보험 가입한다. 지금 보험 사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직은 사고 날서는 안 되고요. 날 것 같으니까 사고를 낼 것 같으니까 자, 먼저 보증 설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제 가입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탁을 하죠. 여기는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정되어 있어야 이 문장은 꼭 생각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정되어 있어야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 분사무소, 지역농협동조합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모두 농지만 조합원만 그러니까 얼마? 1,000만 원만 보증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금액 아주 정확합니다. 요중에 지역농협동조합 요즘에 자꾸 시험 문제 안 내고 있어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요. 500이라고 하든지 뭐 2,000이라고 했었는데 1,000만 원 느낌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공탁금은 빠져나갔다. 바로 찾아가지 못해요. 사망을 해도 폐업을 해도 얼마 동안 3년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안날에 3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번이나 5번 같은 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설명을 안 했을 때 객을 넣어서 보증 설정 같은 거 하지 않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고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고 저제도 3가지가 있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째가 이제 금쟁이 1학년 일반에 매매 알면 초과한다. 중개사물의 매매를 억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알면서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하다 어떤 명목이 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는
판단을 그르쳐 놨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 등의 중개 또는 증서의 매매를 어불했을 때 투기를 조장하니까 입니다. 증서 그러면 국가는 아주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그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을 통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다. 계속 정말 연거푸 아주 수십 번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을 통하면은 여기는 간접 거래로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문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을 대리했을 때입니다. 자, 일방 대리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방 대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투기를 조장했을 때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리고 차익이 없어도 여기는 금쟁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8번부터가 이제 부당,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에서 중개사물의 시세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 부당이라는 소리를 꼭 보셔야 된다. 그냥 이익을 얻거나 그런 것들은 3학년 3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정한 이득은 괜찮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당단체 업무니까 단체를 9번째입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바로 이제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이제 공동중개를 막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단체 구성 외에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말 담합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회원사, 비회원사 실무 가보시면 아주 난리도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을 갈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번째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우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 5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인터넷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를 차별을 하거나 막 제한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해 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쟁이로만 연결한 것은 금쟁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개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기업번 해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고 직접 부동산을 매수를 했을 때 중개 의뢰는 아니잖아요. 아까 직접 거래에 중개 의뢰인과 그랬습니다.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매수해도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을 해요. 기업번은 금쟁이가 아니니까요. 기업번 들어가 있는 1번 이런 거는 벌써 X. 그다음 니은번을 볼까요? 한도를 초과한 당좌 수표가 사후에 부도 처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부도 처리.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반환해도 금쟁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은 금쟁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들어가고요. 그러면 2번이나 3번 중에서 정답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1번은 이미 기억 때문에 틀렸고 그다음 디귿번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인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매도. 그러면 우리 부인은 개업공사인데 자기 물건 아니잖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에 공정하게 중개해. 디귿번은 금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귿 아니고요. 1번 무엇일까요? 부당한. 아까 부당 봤죠? 부당단체 업무. 자,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맞네요.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 이하 징역에 부당 바로 나옵니다. 8번째. 부당단체 업무라고 했을 겁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요 3번이 바로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번째가 이제 게시도 이렇게 가끔씩 나오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31일 때도 나왔다입니다. 게시할 것은 원본 4번 갖고 정말 심하게 또 장난해갖고 답은 5번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아주 치사합니다. 18번째 이제 중개사무소 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할 서류는 뭘까요? 입니다. 4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부칙은 자격증이 없겠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뭘까요? 기업번, 니은번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나왔네요. 먼저 기업번에 사업자 등록증 아니죠. 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고 해야지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업자 말고 세무서에서 받은 거 말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시공구청에서 준 거 그거입니다.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니은번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여기는 게시합니까? 아니요, 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소리요. 나 교육 받았다. 입니다.
벽에 걸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막 이런 것도 다 걸어 놓습니다. 아주 벽에다가 그냥 온방에다가 다 붙여 놓습니다. 니은번 이것도 걸어 놓는 소리가 아니고요.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번, 2번 완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라고요. 온본 4번 갖고 계속 장난합니다. 온본. 온본이지 4번을 걸어놓는 건 아니다. 장롱 속에다 몇 셔놨습니까? 온본은 벽에다가 온본 걸어야 됩니다. 디귿번도 안 들어가고 4번 답이 아닙니다. 1번 보실까요? 보증 관련 서류 맞쪽입니다. 공제증서, 보증보험증서, 공탁증서 걸어놔야 됩니다. 1번 들어갑니다. 1번 하나, 5번이 바로 정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9번에 이제 중개보수도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요즘은 약간 좀 다르게 나긴 하는데 하여튼 내용 문제 하나 하고 중개보수 내용 문제 여기는 각각 하나씩은 꼭 나올 겁니다. 계산해봐라 하나. 그다음 내용 문제 하나입니다. 요율 뭐 0.9니 0.8이니 그리고 주택 외에는 0.9% 내서 협의입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야기입니다. 85를 또 가로해 놓고 여기 얼마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 교환은 얼마고 임대차는 얼마다. 거기 계속 가로를 해놓고 시험 문제 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가로놓기 문제가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건데 한번 1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0에서 19번입니다.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쌍방으로부터 아니죠. 뭐라고요? 일방으로부터. 이것도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율이지 0.9나 0.8이 쌍방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80만 원이면 40만 원씩 내냐고 그입니다. 중분이냐고 그입니다.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다. 이런 것도 유사하게 내봤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1번 X. 2번 보실까요? 주택의 임대차 등은 0.9% 내서 임대차가 0.9입니까? 그 매매 교환은 뭐 1%입니까? 그입니다. 임대차 등은 0.9% 내서 0.9가 이상하잖아요. 내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는 맞아요. 그입니다. 박스 있고. 여기는 뭐라고요? 0.8. 임대차니까 0.8입니다. 매매교환이 0.9죠. 한 단계 매매교환이 높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2번 X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외의 경우에도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해서 다른 기준 적용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주택 외에는 그냥 0.9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까지도 0.9% 내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X.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요거 판례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했던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겠냐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개업공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당연하게 쪽입니다. 소개시킨 사람 A인데 전용 동안 C와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없으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해보실까요? 실비 한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0이라고요? 아닙니다. 실비 한도도 시도 조례에 서울특별시 조례를 그냥 다 쓰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 무슨 당사자 안에서 협의다? 아니다. 그건 주택 외나 그렇다입니다. 요 실비도 시도 조례가 따로 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도 X고요. 5번은 이제 많이 안 나와봤지만 그래도 정리를 먼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에서 중개보수, 동일 3번인가 아닌가, 그리고 임대차를 계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는 지금 시험 문제 일단 동일 3번도 내봤고 아닌 것도 내봤고 그건 안 내봤는데 이런 것들은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20번 해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우리 갑은 매도인 A와 그리고 매수인 B. 처음에 매매는 누구고 그리고 임대차는 누군가. 그걸 보면 동일 3번인가 동일 3번이 아닌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 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계약을 1억에 이율 줄 겁니다.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는 A, B가 아니네요. 겁니다. 동일 3번이 아니겠네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 거기는 맞았을 겁니다. 근데 동일한 당사자에서 안 맞습니다. 매매 계약은 A, B, 근데 임대차는 B, C니까 여기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는 맞습니다. 매매하고 전세, 매매와 임대차니까. 그런데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 3번 아니요. 그러면 둘 다 계산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보증금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보증금 500에다가 차임이 얼마다? 30이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계약 기간 2년입니다. 0만 하고 넘어가라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B에게만, 걔는 또 생각 없이 곱하기 2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B에게만 그랬습니다. 자, B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그럼 이제 매매 얼마라고 있습니까?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그럼 1억 들어갔네요. 요율 얼마? 0.5. 아주 그냥 암산으로 되네요. 1억에다가 0.5%다. 그입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얼마라고요? 80이고, 그리고 또 임대차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독립세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해야죠. 그입니다. 그럼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면 얼마고요? 0.5%. 한도액 얼마다? 바로 자 20만 원이다. 둘 다 그냥 0.5로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통 이렇게 이제 1억이다라고 해놨으니까 이제 1억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번에서 이제 동일 세 번에 요 동일 세 번에 해당하지 않았다입니다.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A, B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B, C니까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도 계산을 해서 보태야 되고 입니다. 자, 임대차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먼저 자 1억이니까 동그라미하고 숫자 해서 9개 남았겠다. 라고 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율 0.5%라고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0.5%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5니까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떼면 똑같고 0점 하나 더 떼면 3개 떨어지고 그러니까 1000분의 5라는 겁니다. 그냥 5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뭐 전자계산기 두들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암산도 돼요. 자, 50만 원입니다. 자, 실무가도 똑같아요. 50만 원입니다. 1억짜리 계약 썼으면 50. 양타 치면 100만 원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임대차가 이제 여기 이제 보증금 얼마고 500. 자,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이제 보증금이 500이다 게임입니다. 500만 원이고 이제 월세가 곱하기 100을 할까요? 70을 할까요? 시험장에서 왜 또 100을 해보십니까? 3,500이구만 게임입니다. 자, 월세. 월세가 이제 여기는 30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면요. 해도 되겠냐고 게임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갈 거고 게임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3천. 동그라미 2개 더 쳐보면 3천 나오잖아요. 3,500.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로? 70으로 낮추세요. 37이 21이니까 얼마입니까? 2,100만 원.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보태니까 2,600개입니다. 자, 2,600만 원. 자, 거래 금액은 2,6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6,000원만 나오겠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얼마라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0.5%입니다. 0.5%. 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하고 퍼센트 3개 떼면 똑같고 5만 계산하면 되고입니다. 그럼 이제 26,000원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5만 계산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5, 6, 30이니까 3 올라갔겠네요. 2, 5, 10이니까 13만 원이겠네요. 3개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13만 원. 그러면 2개를 보태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2개를 보태면 되니까 63만 원. 곱하기 2 하시면 안 됩니다. B에게만 그랬으니까 63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 3번이냐고. 임대차도 A, B였으면 요거겠지.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63만 원이 바로 정답이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니까 바로 정답은 2번. 그리고 자 21번에 이제 협회도 한번 간단히 볼까요? 협회. 공인중개사협회도 이제 설립 과하죠. 꼭 내고요. 지부지회. 그리고 공제규정. 우리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 저 끝에 같으면 자 총회 의결 내용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가 많습니다. 7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도 정말 여러 가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네요. 실적 공시 같은 거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제재를 얻어맞습니다. 자, 먼저 자 21번에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그럼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다가 지금 법에서 빼버리면서 협회는 서울에다가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둬라.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2번에 창립총회 동의에는 서울에서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100인 이상 아니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서울에서는 100은 맞는, 서울에서 이제 얼마? 서울에서 100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였습니까? 20이었습니다. 계산해도 안 나온다. 그리고 300은 정관 작성할 때가 300이었습니다. 창립총회 전체가 600이고 골고루 해서 서울에서는 100이고 광역시 도에서는 20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X 뭐 가로넣기 하고 많이 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총 수입액 100분의 20도 이상하고 총 수입액도 내봤습니다. 공제료라고 해야 됩니다. 공제료 받은 거에서만 책임 준비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총 수입액이 틀렸다는 겁니다. 100분의 20도 틀리고 이상은 맞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볼까요? 자,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등 15명 아니죠. 입니다. 19이었습니다. 19 수원이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여기는 또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없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 하면서 봤을 겁니다.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19명 그래야 됩니다. 4번 X고. 자, 5번에 보실까요? 금융감독원 원장은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을 요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원장일까요?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 공제사업의 조사검사만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번 딱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시정하도록 협회에 명령할 수 있다. 자, 시정명령은 누구였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니까 거기도 맞지 않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우리 포상금만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아마 이번 시간 좀 까탈스럽습니다. 바로 이제 포상금만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정리를 좀 해놔야 그리고 자, 문제 푸는 방법도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이제 여기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라고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과 을이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만 조금 뜸했습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바로 이제 포상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갑 볼까요?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A를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죠.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는데 포상금 아닌 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A를 고소했는데 바로 뭐라고요?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여기는 누가요? 갑이 신고를 했네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2번 꼭 이렇게 푸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갑인데 그리고 누가 A를 그리고 포상금 받을 대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조건 충족을 했나 보니까 뭐라고요? 기소유예. 자, 기소유예 처분 받았으면 소를 잠시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안 가면 무혐의 불기소면 못 받을 건데 기소유예는 잠시 보류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 조건 충족했네요. 그럼 한 건당 얼마니까 50만 원입니다. 갑은 50만 원 받겠네입니다.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그냥 여기 처음 보고 그냥 바로 그냥 50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세월력을 다 가요.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중 등록한. 이중 등록은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는 아예 계산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중 등록은 포상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예 포상금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데다가 찾을 거예요. 답도 아닌데. 입니다. 무거운 양도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한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그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사람, 이중 등록은 포상금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갑이 먼저를 신고하고 뭐 1번 타자인데 뭐 됐으면 여기서 이제 아예 받을 건데 아니요, 입니다. 받을 수 아예 없다. 계산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세요, 뛰세요. 아직은 안 내봤지만 포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막 낼 거예요, 입니다. 왜 계산해? 그럴 겁니다. 안 나오는데, 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나올까요? 갑과 을은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손잡고 다니기 시작했다. 자, 갑은 그리고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면 합의된 비율로 여기다 뭐 60이나 40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내봤고, 입니다.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는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C를 신고를 했는데 근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무죄. 그러니까 포상금 계산 안 하실 겁니다. 왜 계산 안 하십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손잡고 다니니까 갑과 을이 그리고 누구를요? C를. 자, C를 신고했는데 포상금 대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양도되어니까 입니다. 대여. 그러면 충족했어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 건당 50이니까 50만 원 나올 거니까 공동으로 그리고 아예 배분에 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50만 원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균등이니까. 그럼 갑은 얼마요? 25만 원. 그리고 을도 25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써놓으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금액을. 자, 25, 25. 자, 세 번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을 아오족입니다. 부정한 방법 나와요. 거짓 부정. 자, 등록한 D를 신고했는데 D는 무혐의. D는 아예 무혐의라는 겁니다. 요 D는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혐의. 그러면 거짓 등록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무혐의. 아예 안 가. 안 가면 유죄고 무죄고 판결이 안 날 거라는 겁니다. 조건 충족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갑은 얼마 받고 75를 받고 입니다. 75를 받고 을은 얼마 받고 25만 원 받고. 자, 그럼 이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1번으로 이제 정답 찾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번은 바로 1번이니까 바로 답을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 안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